안녕하세요. 부동산 쉽게 알려주는 광명 호박TV 이소장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광명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많은 곳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선 이후에 많은 재개발 구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한번 준비를 했고요.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입니다. 2주 중에 있고요. 3,583세대 그 다음에 GS 하나 포스코 건설에서 시공 예정입니다. 2구역입니다. 현재 철거 중에 있고요. 3,344세대 대우 롯데 현대건설에서 시공 예정입니다. 5구역입니다. 2주 중에 있고요. 3,091세대 GS SK 현대건설에서 시공 예정입니다. 11구역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신청 중에 있고요. 약 4,520세대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 예정입니다. 12구역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신청 중에 있고요. 2,097세대 GS건설에서 시공 예정입니다. 14구역입니다. 일반 분양이 완료되었고요. 1,187세대 대우 하나건설에서 시공 예정인데요.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라는 이름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4구역입니다. 2주 중에 있습니다. 1957세대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을 하네요. 9구역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받았고요. 1498세대 롯데건설에서 시공 예상됩니다. 10구역입니다. 현재 철거 중에 있고요. 1051세대 호반건설에서 시공 예정입니다. 15구역입니다. 일반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입주 예정입니다. 고시네요. 1335세대 대우건설에서 광명 프로지오 센트베르라는 이름으로 일반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16구역입니다. 올해 11월 입주가 시작 예정입니다. 2104세대로 GS 두산건설에서 건설을 하였습니다. 광명 아크 포레자이 위브라는 이름으로 분양이 완료되었고 올해 11월에 입주 예상이 듭니다. 먼저 순서는 구역 이해하기, 그 다음에 용어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투자금 산정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구역별 시세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시세의 적정성, 그리고 수익이 얼마나 날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곳에 광명 뉴타운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4번 구역과 11번, 그 다음에 12번 구역이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 대장으로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11구역 정도로 예상이 듭니다. 이유는 광명 사거리역에 가장 가깝고 세대수도 약 한 4,000세대로 가장 많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철산역과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혜택이 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광명은 인접해 있고 과천과 함께 지역번호 02를 사용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거의 수도권, 서울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사진 형상을 보게 되면 양각의 모양이 있고 음각의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양각의 모양은 재개발이 시행되는 지역이고 음각의 모양은 재개발 존치 지역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척과 두 번째 존치 지역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는 제척과 존치 지역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가 존재가 하는데요. 먼저 제척입니다. 제척이란 말 그대로 사업의 정비구역 내에서 아예 이 배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 부지에 완전히 이게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로 대부분 상권이 잘 형성된 곳에서 많이 발생들을 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상권이 많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지금 재개발을 통해서 뭔가를 더 변화를 바꿔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중에 뒤에 배후 수요로 해서 배후지로 해서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 오히려 상권은 더 발달할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업을
잠시 중단하면서까지 재개발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재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존치지역입니다. 존치지역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 말은 곧 건축행위 제한이 최초 정비계획 발표 시점으로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존치구역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존치관리구역과 존치정비구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존치관리구역은 거의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계속 관리만 해나간다는 겁니다. 재개발 사업의 충족 요건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기존 상권을 유지하면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존치 정비구역은 일정 기간 좀 보류해두고 시간이 경과함이나 노후도에 따라서 재개발 시기를 고려할 수 있는 구역을 뜻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재개발이 된다라는 것으로 보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으로 투자금 산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사이에 매물이 나왔을 때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2주 후 이주비 대출에 따른 매물이 나왔을 때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구역 84A로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빌라가 있고 B 주택이 있습니다. A 빌라의 경우 감정가액은 2억 4천, B 주택의 경우는 3억 4천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프리미엄으로 4억을 요구했고요. 단독주택도 4억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매매 가격은 6억 4천이 될 거고 B주택도 7억 4천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에 전세 세입자가 만약에 1억 4천씩 각각 들어가 있다고 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은 매매 가격 6억 4천에서 전세 가격 1억 4천을 뺀 갭 5억이 될 것이고, B주택은 7억 4천에서 1억 4천을 뺀 갭 6억이 될 것입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예상 비례율을 만약 120%로 봤다고 한다면 예상 권리가액은 2억 감정가 2억 4천에 120%를 곱한 2억 8,800이 될 것이고, B주택 같은 경우에는 3억 4천에 120%를 곱한 4억 800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가 5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상 부담금은 예상 권리가액에서 5억을 빼면 A 빌라의 경우에는 2억 1,200을 부담하셔야 되고, B주택의 경우는 4억 800에서 5억, 조합원 분양가 5억을 빼게 되면 9,200만 원 정도를 좀 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총 매수가는 매매 가격 예상 부담금을 더했을 때 8억 5,200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B주택은 8억 3,200이 되는 거고요. 2주 후 이주비 대출에 따른 매물 비교입니다. 똑같이 A빌라 B주택으로 나왔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정평가, 프리미엄 모두 다 가격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주비 대출로는 9천 A빌라의 경우는 9,600, B주택의 경우는 1억 3,6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에 조합과 이미 선정된 그 금융기관, 시공사와의 이런 협의에 의해서 약간 좀 더 유리하게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대출을 받는데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전세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것보다는 약간 좀 낮은 요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주 후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 투자금이 약간 좀 더 증가하는 사례가 생길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투자 금액 또한 매매 가격 마이너스 이주비 대출을 시행하게 되면 5억 4,400이 되고, B주택의 경우는 6억이 약간 상회하게 됩니다. 좀 전에 봤던 실제 투자 금액 5억과 6억과 비교했을 때도 약간의 상승이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가를 똑같이 5억으로 놨을 때 예상 부담금은 2억 1,200, B주택은 9,200. 그래서 총 매수가는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똑같이 8억 5,200, B주택은 8억 3,200이 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광명 뉴타운 구역별 시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뉴타운 2구역 베를몬트로 광명입니다. 실제 매물조사 가격입니다. 84A 타입으로 기준을 한번 정해봤고요. 조합원 분양가가 4억 6,400으로
공고가 됐네요. 평균 프리미엄 7억 8천에서 8억, 총 매수가 12억 8천 정도 예상이 듭니다. 투자금은 약 10억 정도 예상이 듭니다. 59A 타입입니다. 조합원 분양가 3억 8천, 평균 프리미엄은 5억에서 5억 5천, 총 매수가는 8억 8천에서 투자금 약 6억 2천 정도 소요 예상이 듭니다. 광명 뉴타운 4구역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낮고요. 실제 매물조사 가격입니다. 84A 타입, 조합원 분양가 5억 8천, 프리미엄 약 8억 정도 예상이 듭니다. 총 매수가 14억 5천, 투자금 약 8억 4천. 59 타입입니다. 조합원 분양가 4억 2천, 프리미엄 약 6억, 총 매수가 10억, 투자금 약 6억 3천. 광명 뉴타운 5구역입니다. 철거가 끝났고요. 착공 예정입니다. 84A 타입, 조합원 분양가 5억이고요. 프리미엄 약 7억 5천 정도 말씀을 하십니다. 총 매수가 12억이고요. 투자금은 약 8억 6천 정도 예상이 듭니다. 59A 타입입니다. 분양가 3억 9천, 프리미엄은 약 5억 정도 예상이 듭니다. 총 매수가 8억 5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투자금은 약 5억 5천. 광명 뉴타운 11구역입니다. 광명 뉴타운 대장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입니다. 실제 매물 조사 가격입니다. 84A 타입, 조합원 분양가 5억 7천, 프리미엄은 약 8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총 매수가는 13억 2천, 투자금은 약 7억 정도 예상이 듭니다.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게 4억 5천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약 4억 5천 정도 예상이 들고요. 평균 프리미엄은 약 5억 5천 정도 예상이 듭니다. 총 매수가가 9억 8천, 10억 정도 예상이 되고, 투자금은 약 5억 6천 정도 예상이 듭니다. 광명 뉴타운 9구역입니다. 롯데건설에서 시공을 하고요. 관리처분 인가 후 이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84A 타입, 조합원 분양가는 5억 6천, 프리미엄 5억 5천, 총 매수가 10억 5천, 투자금 약 8억 6천 정도 예상이 듭니다. 59 타입입니다. 조합원 분양가 4억 5천, 프리미엄 4억 6천, 총 매수가 8억 8천, 투자금 약 5억 정도 예상이 듭니다. 지금까지 투자금 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 구역마다 확인 한번 해봤는데요. 이 시세가 정말 적정한지 한번 주변 신축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신축 최근에 광명에서 유사한 지역으로 보이는 곳은 이 철산 센트럴 프루지오가 현재 14억 6천 실거래가를 찍었습니다. 84A 기준으로 보았고요. 현재 호가는 16억에서 17억 정도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비교했을 때 실거래가로만 보았을 때도 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시점에 매매 준공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유사한 4구역의 경우 매수가가 14억 5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축에 대한 일반적인 시세 차익만 지금 현재 예상이 됩니다. 지금 철산 센트럴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1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약 한 15억 정도까지는 지금 만약에 입주를 하시더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약 5천에서 1억 정도는 시세 차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13억 2천으로 지금 실거래가로만 보더라도 1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신축 가격보다 또 1억 정도 낮고 매물 나온 호가보다도 현재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를 하시더라도 약 한 2,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이 듭니다. 괜히 이건 보수적으로 봤을 때이고요. 좀 더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지 봤을 때는 이게 재개발이 완료가 되고 나중에 준공이 되었을 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나 가격이 좀 더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세 차익 플러스 준공 시까지의 시세 차익의 수익이 플러스로도 예상이 듭니다. 지금까지 광명 뉴타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내를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